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은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의 음해복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보게 되면 저희가 약간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봤었을 때 그 정도 수익률을 그대로 못 가져갈 수 있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본주는 그냥 보합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예전에 또 이제 지수가 8,900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33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중반대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 봐야 선행 PR로 보게 되면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고요. 지금은 더 빠지다 보니까 더 싸졌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더 싸졌다. 그래서 혹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사이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나올 때 사서, 그러면 고퍼겠죠. 실적이 나오게 되는 지금 같은 저퍼 때 파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약간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사이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쪽에서 지금 이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게 좀 연장돼서 길게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질과 또 규모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이 정도가 고점인 줄 알고 팔았더니 더 가더라. 그러니까 또 포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TA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메모리가 너무 여기저기서 다 필요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오고 쇼티지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지금 수요를 원하는 쪽들은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또 이루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게임 체인저가 된 모습들이죠. 그러면 과거처럼 반도체 사이클들은 호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이렇게 큰 폭의 진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우상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대를 계속 올리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이 오히려 과거에 보던 큰 진폭들을 많이 줄여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지금 저평가를 받을 구간은 아닐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과거에 TSMC가 좀 더 실적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받아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 쪽도 그런 재평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까지도 생각해보면서 보시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할 쪽에서 이럴 때는 진짜 흔들릴 때 그냥 조용히 조금씩 더 모아가는 구간은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현재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좋다고 보시나요? 요거 중요한 거죠. 지금이라도. 예. 근데 항상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조정이 나온 현재는 괜찮은데, 항상 빠지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될까 싶어서 관망하다가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관건이야, 싸게 사는 게 승부처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왜 밀리면 안 사시고 또 턴에서 막 또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열광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씩 더 들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나 신용이나, 그러니까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거 팍 사서 바이앤홀드로 끌고 간다, 이거는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묵묵하게 본주라도 충분히 성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것과 본주를 투자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더 좋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너무 크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를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결과는 만약에 지금 기점으로 왔을 때 지금 6월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지나고 났더니 한 3개월 만에 또 30%가 낮더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ETF는 2배짜리니까 당연히 60% 낮겠지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은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의 음해복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보게 되면 저희가 약간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봤었을 때
그 정도 수익률을 그대로 못 가져갈 수 있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본주는 그냥 보합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볼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본주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고 차라리 내가 본주를 다 샀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그럴 때는 들어갔다가 레버리지 ETF가 바로 또 반등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럴 때는 바로 끊어내고 시점을 매매하는 게 맞지. 이거는 바이앤홀드로 끌고 가기는 정말 좋은 상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 파생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레버리지의 특성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FCBGA 공급망 낙수 효과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와 그리고 또 기판 쪽에서 지금 따라올 강자가 없다라는 쪽과 함께 무라타의 MLCC 쪽 그리고 또 기판 쪽에 대만의 기업들과 이제 똑같이 보게 되면은 역시나 어떤 단가가 올라가고 수요도 폭증한다는 쪽에서 강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부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급적인 부담이겠죠. 즉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럼 ETF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담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룰에 제한이 걸리죠. 한 30% 이상 펀드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그 다음부터 약간 기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덱스나 하나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약간 1조 가까이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약간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압박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업황이 꺾였느냐? 전혀 아니고요.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기판과 함께 끌고 가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좋아진다라는 쪽들에 대한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수급의 여파 때문에 좀 더 조정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저점 매수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쪽에 이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쪽이나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코스닥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당장 코스닥의 가장 큰 맹점은 실적이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고밸류로 움직이는 종목들 성장주들이 많은데 그나마 코스닥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 걱정은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 밸류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팝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팹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D램과 낸드 쪽들도 같이 HBM도 같이 늘려가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팹을 늘리고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 팹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늘어난 팹에 따라서 소재 또 부품 쪽들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은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호황들을 그대로 약간 타임이 딜레이가 됐지만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성과 나올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장비 쪽들이나 협력사들 쪽으로 단가를 그동안은 좀 많이 스퀴즈해서 OR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압박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단가도 한 3, 4%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의 여유도 단가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좀 넉넉하게 쳐주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소부장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 쪽 특히 가장 먼저는 장비를 보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뚜렷한 성과가 나올 쪽들이 장비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공정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특수한 HBM을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후공정 쪽에 대한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특화된 업체들 쪽으로 좀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